이제 오늘 엑셀 수업은 마지막인데요.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난 10월달, 9월달, 10월달, 그러네요. 10월달에 시행했던 문제, A, B, C 문제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어제 했던 거랑 내용은 같죠. 어차피 뭐 iTK 엑셀에 나오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연료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연료비를 한꺼번에 조정하고 싶으시면 그룹을 설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상단에 그룹이라고 떠요. 오른쪽 끝에. 위에 그룹이라고 뜨고, 이때 그룹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서 뭐 테두리 선을 그리거나 그러면 동일하게 다 테두리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을 깨트려야죠. 그룹을 깨트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트 명칭을 고쳐가면서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전체 선택해서 굴림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뭐 이거는 똑같죠. 어차피 하는 거는 이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쓰는 거고, 주황색으로 도형 그리는 거, 굴림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노랑, 글자 색깔은 자동 말고 검정.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스타일, 유효성 검사는 뭐 매번 똑같이 하던 거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목록, 품목명, 그 다음에 H 다섯 번째 평자를 쓰라네. 평자. 여기는 시공비라고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업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숫자들은 오른쪽 맞춤해주고,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메시지 적어주는 거라든지 유효성 검사라든지 또 이름 정의하는 것까지 그대로 다 해봤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랑 같이 놓고 본다면은 이 부분이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도입 날짜를 기준으로. 그럼 는 랭크 값 범위 옵션. 내림차순 옵션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는 랭크 도입 날짜니까 F의 5번째고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가 이렇게 이때 달러 표시가 들어가겠죠? 직접 써본다면 는 랭크 가로 열고 도입 날짜 콤마 도입 날짜 범위 정해주고 F4번 키 컨트롤 엔터. 그럼 뭐 매번 하던 거니까. 예.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된다? 이건 뭐죠? 시스템 날짜의 연도에서 도입 날짜 연도를 빼래요. 그러니까 는 시스템 날짜 연도는 어떻게 빼죠? year, today.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에서 빼기 year 뭐 도입 날짜니까 F의 5번째네요. F의 5번째. 그렇게 계산된 결과에다가 몇 년짜를 붙여주니까 앰퍼샌드 몇 년 하고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써본다면 예, 그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본다면은 today 오늘 날짜라는 거고요.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지금 날짜 거기에 연도만을 빼서 2018년도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도입 날짜 2017년도를 빼줘야 되니까 요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주니까 2018에서 2017을 빼주니까 하나 남고 년짜 붙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나온 거고요. 응? F5번에서 예. 이어를 해주면 아하 이렇게 는 이어 today 빼기 F5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몇 년도죠? 2018년도죠? 요거는 2017년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는 이어 오늘이 투데이인데 2018 빼기 10 빼기 31이고 빼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2월 31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8년도) 2017년도인데 월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만으로 1년이 안 됐죠. 그렇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 1900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를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뭐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근데 여기다가 년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년자를 붙여주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년자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나왔고, 얘를 붙여주면 이렇게 나왔고, 얘를 붙여주면 이렇게 나왔고. 1901년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날짜에 대한 특성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날짜 얘는 2018년도에 2018이죠? 이건 2017년도에 2017이죠? 빼면 1이죠? 분명히 1 맞죠? 그렇죠? 그 1년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죠? 그럼 저거는 월은 중요하지 않고 연도 가지고만 하는 거냐? 지금 이 연은 연도만 빼내는 거예요. 연도를 빼냈으니까 투데이는 2018년도 10월 31일이고 F5번은 2017년도 3월 20일이고 12월 31일이고 뭐 어차피 날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 이 책에서 말하면 2017년도 3월 03월 20일이었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10월 31일에서 2017년도 3월 20일을 빼면 어떻게 되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8년에서 10월 31일 빼고 2017년 3월 20일을 빼면 어떤 날짜가 나올까요? 날짜에서 날짜를 뺐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날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며칠 살아왔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2017년 3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현재 오늘날이잖아요. 며칠 지났냐고. 며칠 지나왔냐고. 그러면 어제 태어나서 오늘이면 하루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도로는 어떻게 돼요? 연도로는 하루 지났어. 그럼 몇 년도야?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날짜가 엑셀에서의 날짜는요. 엑셀의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지정을 해요.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준점 1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에서 요 날짜를 빼면 1년치하고 분명 1년은 넘었죠. 만 1년 넘었죠. 그렇죠? 그럼 365일이 넘었죠. 그럼 1901년 몇 월 며칠 된다고. 헷갈리시죠?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투데이를 뺄게요. 요거를 빼버릴게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뺐어요. 오늘날에서 2010년 3월 20일을 뺐더니 1901년 8월 12일이래요. 이게 뭔 얘기야? 이거를 숫자로 보면 알아요. 숫자로 보면은 590일 지났다고. 590일 지나니까는 날짜로는 1년이 360일이 지났으니까 1900년 12월 31일이 365거든요. 1900년 12월 31일이 365예요. 그러니까 1901년 8월 12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만 빼려면 여기서 그 190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날짜에서 오늘 날짜에서 요 해당되는 날짜를 빼주면 1900년 몇 월 며칠이 되는 셈이에요. 이상한 날짜로.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901년이 나오는 거고 요 날짜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65가 안 됐으니까 1900년 몇 월 며칠이 될 거란 말이야. 1900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왜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뺐는데 왜 1900년이 나오느냐? 365가 지나면 366, 367이 되면 1년이 경과된 거로 나오죠. 근데 그건 우리는 1년이라고 말하는 거고 엑셀에서는 그걸 1년이라고 하지 않고 1901년이라고 하는 거죠.
1901년.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뺀 상태에서 연도를 환산하면 안 되고, 각 날짜의 연도에서 각 날짜의 연도를 빼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1900년 1월 1일로 나오고 지금 잘못 1일이라고 안 나오고 생일 똑같이 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월 25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950년 6월 25일이 한국전쟁 발발한 날인데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됐느냐 계산해보면 현재 2018년도에서 1950년을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짜와 날짜를 뺀 거를 연도로 잡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연도별로 계산해서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나 1900 몇 년생인데? 나 2000 몇 년생인데? 그럼 현재 2018년이니까 2018에서 그 사람의 태어난 연도를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혼동될 수는 있어요. 날짜 기준점이 1이다. 근데 그 1이 1900년 1월 1일을 날짜로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1899년 12월 31일은 날짜가 아니다. 엑셀에서. 그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수제어 시공비라고 나와 있네요. 관수제어 시공비는 뭡니까? 최저값을 구하는 건데 는 T 미니멈 가로 열고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 범위 중에서 시공비 단위 G의 네 번째 셀에 최저값을 구할 거고 조건은 D의 네 번째, D의 다섯 번째가 되겠죠? 관수제어니까. 그러니까는 D의 다섯 번째부터 D의 네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직접 써보면 는 T 미니멈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시공비의 최저값을 구해라. 이때 조건은 ICT 제어 수준이 관수 제어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하면 되겠고요. 예. 그러는 수식은 네, 맞을 거예요. 예, 같은 수식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네요. 그렇죠? 는 썸이프 가로 열고 시공비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 이때 조건은 뭐다? 병충해 제어니까 T의 다섯 번째부터 T 12번째 뭐야 여기죠. 여기 얘네들 중에서 병해충 제어라고 관련된 거에 대한 시공비 합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해충 제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비 합계를 구하니까 시공비 블록 잡으면 시공비라고 뜨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시공비라고 쓰면 되고 따옴표를 닫아야 되겠죠. 이거 썸이프고 나누기 카운트 if는 똑같겠지 뭐. T의 다섯 번째부터 T 12번째 중에 병해충 제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해보면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대 농가 면적이 최대니까 는 라지 H의
5번째부터 H 12번째인데 몇 번째로 큰 거래요? 가장 큰 거잖아. 1 쓰는 거죠. 두 번째로 큰 거 그럼 2 쓰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맥스랑 같은 거예요. 맥스 H 5번째부터 H 12번째. 이게 최대값 구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맥스를 안 쓰고 라지를 썼는데 라지는 몇 번째로 크냐를 써줘야 돼요. 뒤에다가 몇 번째로 크냐. 예. 그게 약간 다르다. 그 브이룩업은 뭐 매번 하던 거니까 한번 해볼게. 자, 는 브이룩업 사과부터 농가 면적까지. 농가 면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항목이네요. 6번째. 그리고 0.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예.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이 데이터 전체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농가 면적. 그러니까 H의 5번째 셀이죠. F4번키 2번 눌러주고 크 하나 갖다 만. 요렇게 조건을 요렇게 쓸 줄 아는 거다 이거죠. 조건을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파란색, 굵게 파랑. 이때 너비를 맞춰주면 되겠지. 이렇게. 농가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가 다 색깔이 나오게끔 해라. 두 번째 작업,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 붙여야 되는데 모두 붙이라고 했으니까 열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B 11번째부터 G 11번째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들어갔죠. 우리는요. 바로 예. 그래서 농가 면적의 전체 평균. 그 여기는 농가 면적의 평균이 나와야 되겠네.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식에 가서 평균 계산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선 돌려주시고 얘가 8,00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과 품목 저 상단에 있는 얘가 얼마나 되면 8,000이 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뭐 다른 데 클릭해도 되지만 어차피 수식이 들어가 있는 곳에다 클릭해 놓고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를 눌러 가지고 수식 셀은 맞고 얘가 8,000. 바꿀 셀은 사과 품종이죠. 사과 품목. 예, 사과 품목. 5,700평이 되면 딱 8,000평 평균이 된다네요. 그래서 ITQ 시험에 목표값 찾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실기 시험으로도 나오고 필기 시험에서도 나와요. 필기 시험. 이때 요 대화 상대를 보여줘요. 요 대화 상대를 보여주고 이때 수식은 어디인가요? 이때 찾으려고 하는 값이 얼마인가요? 문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럼 수식은 얘가 되는 거고 값은 얼마로 바꿔야 되고
바꿀 셀은 어디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필기시험에 낸다 이거지. 관계식을. 예. 자,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ICT 제어 수준이 14번째 병해충 제어 이거나 도입 날짜가 2016년 6월 30일 이전이네요. 이전. 그러면 뭐야? 작거나 같다 2016 03 3일. 그렇죠?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죠. 이전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일 포함이니까 같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해당일 포함이란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해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 코드, 품목명, 시공비, 농가 면적. 요 데이터만, 요 네 가지 데이터만 나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미리 항목 이름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아래줄 한 줄 빼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잠깐만. 이거나 그랬죠? 이거나. 얘가 내려와야 되겠네. 아까는 이고가 되는 거고, 다시. 고급 필터, 조건 범위는 이거나 이거.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 네 가지 항목. 확인. 그러면 병해충 제어에 관련된 게 복숭아, 망고, 그 다음에 도입 날짜가 2016년도 3월 31일이니까는 지금 하나, 감귤, 망고, 딸기. 예, 그렇죠. 망고는 어차피 망고 낀 거니까, 병해충 제어 낀 거니까. 예, 맞네요, 네 가지. 수작업으로 다 눈으로 검사를 해보니까는 네 가지가 맞아요. 다시 제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 ICT 제어 수준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ICT 그러니까 병해충 제어, 관수 제어 얘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네. 내림차순 병해충 제어, 관수 제어, 관수 및 병해충 제어 이라고 되어 있는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을 하고 부분합에 가서 ICT 제어 수준으로 그룹을 시키고 품목명에 대한 개수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시공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다 이거죠. 평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확인 누른다는 거. 그리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펼쳐준다라는 거. 아까는 경계선 너머로 글자가 번졌어요. 그렇죠?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윤곽 씌우는 거 왼쪽 1, 2, 3, 4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윤곽을 우리가 일부러 지웠잖아요. 윤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실제 업무상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 요 줄을 블록 잡아서 그룹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제가 했어요. 블록을 잡고 5, 6, 7, 8에서 12번까지 블록 잡고 그룹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에 이렇게 빼기 표시가 나타나요. 빼기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그 빼기를 누르면 더하기가 되고 더하기를 누르면 빼기가 되는데 요 5줄이 원 데이터잖아요.
요 데이터를 굳이 다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냥 결론부터 보자. 결론부터 보자. 근데 원 데이터를 봐야 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펼쳐놓고 보자. 이런 얘기죠. 이때 1번을 누르면 전체, 2번을 누르면 개별.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부분합을 계산할 때 1, 2, 3, 4 나왔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누르듯이. 그러면 1번의 의미는 뭐라고요? 1번을 누르면 전체 거. 그러니까 전체를 분석한 거. 통계낸 거. 2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 개별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시험을 안 물어보니까 상관없지만 컴말장에 지금 필기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필기시험에 요 숫자를 보여줘. 1번이 뭐냐? 1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가 나온다. 아니죠. 1번을 누르면 전체적인 총괄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2번을 눌러야, 끝에 있는 숫자를 눌러야 개별적인 게 나온다. 이런 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만큼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줘요. 그룹을.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1번 그러면 요렇게만 보여주는 거야. 2번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 나오고. 그러니까 D, E, F, G, H라고 하는 거를 가리면서 보자. 가리면서 보자. 그러니까 관리 코드하고 품목명은 유일한 거잖아요. 관리 코드하고 품목명은 유일한 건데 제어 수준이나 시공업체나 이런 거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실제 데이터만 쫙 보는 거야. 실제 데이터. 요것만. 딱 정리된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펼쳤을 때 개별적인 요소가 옆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는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서만 그룹 짓는 게 아니라 셀도 실제로 그룹을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많이 쓰는 경우가 여기에 이제 이름, 여기에 학번, 이름, 이제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그 다음에 합계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이 1서부터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통계를 낼 거란 말이에요. 인원수가 몇 명이냐? 국어 점수는 합격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요 데이터는 뭐다? 들어간 데이터고 얘를 그룹을 젓는 거예요. 그룹을. 그러면 여기 있는 빼기를 누르면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는 요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숨어져 있다가 필요하면 내가 꺼내볼 수 있고 불필요하면 접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얘들이 지금 14명이니까 그렇지만 140명 되면 화면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통계를 보려면 내려갔다 보고 올라갔다 보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면 A 탁 줄여버려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결과만 쫙 보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써요. 실제 업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상에서는 그런 그룹져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그룹을 지워라. 그룹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지워라. 필요하면 그룹을 져라. 이런 건데 그룹 짓는 거는 우리가 부분합으로 하면 자동으로 그룹이 지어지지만 실제 업무상에서는 수작업으로 그룹을 질 수가 있다. 그룹을 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실제 업무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차트 문제. 차트는 묶음세로 막대형이고요. 레이아웃 3번과 26번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 차트 데이터 중에서 관수저 및 관수 제어하고 관수 병해충. 그러니까 병해충 제어는 빼나봐요. 그러니까 품목에서
사과 앞에 복숭아 빠지죠? 그 다음에 감귤, 딸기, 수박, 포도. 맞네요. 이거에 따른 농가 면적과 시공비. 숫자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천상 이거를 훑으면 되겠네. 하나 건너뛰어서 두 개, 하나 건너뛰어서 두 개. 오케이. 얘를 제4작업. 그리고 3작업 오른쪽에다 끌고 가면 되고.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26번. 크기는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림 영역 클릭하고 채우기, 흰색, 차트 제목 클릭하고 20포인트, 굴림 굵게, 채우기는 흰색, 말은 없어도 윤곽선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써야지 뭐. 관수 제어 및 관수 평해충 제어 스마트팜 하나. 근데 시험 문제를 참 잘 만들어요. 그렇죠? 관수 제어 및 관수 병해충 제어 스마트팜이라는 말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엑셀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ITQ 한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시점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디더라? 그 대관령 음악제 이런 거 있잖아요. 대관령 음악제. 그 대관령에서 음악제라는 줄 좀 몰랐어요. 뭐 평창 국제음악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정트리오 그분들이 이제 음악 감독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 상황을 문학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얘기는 시험에 내기 좀 곤란할 테니까는 문학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요. 또 이 IT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수제어 및 관수병해충 스마트팜도 아마도 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 어느 데이터가 있었을 거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서식을 해봐야 되겠죠. 시공비가 보이네. 시공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은 네 번 체크 항상. 얘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모양상 거의 비슷하게 나왔나요? 약간 여기 숫자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이거는 저 뒤에 숫자가 이 뒤에 숫자가 달라서 그런 거지 뭐.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보니까 우리 인쇄물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값이 400만원으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단위도 100만원으로 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쇄물하고 거의 같게 나올 거예요. 요게. 요 숫자가 달라서 그런 거고. 얘 0부터 들어가고 맞고. 얘는 0평에서부터 14,000평까지 2000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 감귤 얘네요. 감귤에 클릭 여기에 바깥쪽 끝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파선. 축은 했고요. 축은 왼쪽 축 기본 축과 오른쪽 보조 축에 특히 보조 축에 있는 거를 이제 손을 댔고요. 법례명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시공비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다. 농가 면적 앞에 시공비 뒤에.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난히 기네. 노란 조절점을 길게 당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정도. 네. 최대 농가 면적. 얘도 어떻게 하면 좋다? 글꼴은 깜장 가로 세로. 나머지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나머지는 이런 거죠. 여기 테두리 선이 제목에 테두리 선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이 문제지 10개 중에서 9문항 중에서 어디에도 설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사항은 알아서 하시오 이 얘기죠. 뭐. 예, 잘 됐네요. 요거는 또 빼줘야지. 이렇게 하면 정확히 된 거겠죠? 오케이. B형 문제 데이터 입력한 거를 가지고 또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 시청률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3등까지는 3위까지는 순위를 구하고 그 외에는 비워두라는데, 는 if 랭크가 작거나 같다 3이면 랭크를 출력하고, 아니면 비워두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봤던 문제죠, 지금. 3등까지라면 이거를 이제 4보다 작다면 써도 된다 그랬어요. 4보다 작다면 1, 2, 3이면 이렇게. 예. 두 번째 문제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낸다는 얘기인데, 는 추수 라이트 정의된 이름이니까 프로그램이잖아요. 오른쪽 한 글자잖아. 그래서 1이면 뭐 SBS, 2면은 엠넷, 3이면 원스타일,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끝에 있는 글자잖아요. 끝에 있는 글자.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셀에 있는 끝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하려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B의 5번째 셀을 말해야지. B의 5번째 셀. 그럼 맞을 수 있겠지. 예를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예. 근데 왜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할 일이 없는 앤데. 예. 여기다 써야겠지. 방송 종료가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정의된 이름을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방송 종료죠. 종료. 그러니까 얘가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인데 는 count if 범위 조건 뒤에다 앰퍼샌드 몇 개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다? 방송 종료가 되고, 조건은 뭐다? 2018년 10월 13일 이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당일 포함해서. 그럼 여기서 방송 종료라고 하는 거는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가 되고,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은 다운표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전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해당일 포함이니까 같다가 들어가는 거고, 해당일 포함하지 않음 그러면 같다를 넣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해당일 포함 아님 그러면 빼고 해야 되고, 해당일 포함이니까 같다가 들어가고. 명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이후 그러면 이게 어렵거든. 지금은 포함되느냐, 지금 날짜는 포함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언제? 10월 13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월 13일 이후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네. 2019년도 건 아직 10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아, 요건 끝난 거죠? 도전 슈퍼모델 끝나고, 기적의 오디션 끝나고, 댄싱왕, 뭐 이런 오디션이 있었나 보죠? 뭐 비슷한 이름을 썼겠지? 방송국에서 하던 걸. 예. 최고 우승 상금, 우승상금이 F 다섯 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면 는 맥스 F의 다섯 번째부터 F 12번째. 직접 써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우승상금 쭉. 얘는 오른쪽에 맞추는 게, 오른쪽 왼쪽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답에도 보면 얘가 가운데로 나와 있고 막 그러던데 뭐. 는 some product 가로 열고 범위 1, 범위 2, 이렇게 쓰면 이게 some product야. 왼쪽, 오른쪽 몇 번째 칸 거를 서로 곱해라. 그래서 다 더해라. 이런 얘기인데, 직접 써보면 는 some product 어디? 전체 우승상금 개체 횟수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쪽 범위 이게 우승상금 범위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범위는 개체 횟수 범위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승상금의 전체 영역과 개체 횟수의 전체 항목을 서로 마주보는 애들끼리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더해라. 그게 썸 프로덕트죠. 기특해요. 이 함수들은. 이런 건 진짜 기특한 함수예요. 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엑셀 개발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을 알고 이렇게 척척 만들어줬는지. 예. 장르 구하는 거는 VLOOKUP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까지, 그러니까 두 개만 블록 잡아도 되겠네. 뭐 다 잡아도 되고 거기까지만 잡아도 되고. 두 번째 0. 두 번째니까 두 번째 항목만 블록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까지만. 개체 횟수가 4 이상? 개체 횟수가 H 다섯 번.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는 달러 H의 다섯 번째가 크가 나갔다 4. 조건부 수식에 들어가는 수식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파란 굵게.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요 개체 횟수가, 이 개체 횟수가 4회 이상인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수세 규칙 수식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 반드시 첫 번째 거. 네. 크가 나갔다 4. 서식은 어떻게 한다? 굵고 파란색으로. 그랬더니 얘는 좀 넓혀줘야 되겠네요. 그럼 파란 굵게가 다 되는 거죠. 제일 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 너비 붙이고 데이터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B 11번째부터 G 11번째를 병합하고 가운데까지 맞췄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 상금 100만원의 전체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가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죠. 는 에버레이지 우승 상금, 그 다음에 여기는 테두리선 넣어주고, 특별한 거는 없어요. 예. 가운데 맞추면 뭐 하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300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280. 그러면 슈퍼스타 2 A2 제 꼭대기 거네요. 그랬죠? 요 500만원이 얼마로 변하면 280만원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누르는데, 이때 수식셀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 값이 280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뭐를 바꿀 거냐? 첫 번째 줄에 있는 얘를 바꾸면 500만원이 얼마로 변하면 280만원이 되겠느냐? 예, 340만원으로 바뀌니까 28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장르 모델이거나 그 다음에 방송 종료가 2017년 12월 3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당일 포함이니까. 그러면 작다 2018년 01월 01일 해도 되죠? 뭐야?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작거나 같다 2017년 12월 31일 썼잖아요. 2017년 12월 30일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018년 1월 1일보다 작으면 되잖아. 어떤 거는 좀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장르, 우승상금, 시청률, 요 데이터만 출력하래요. 그럼 뭐 이제 데이터 범위 정해주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 정해주고, 위치 지정하고.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맞나요? B형 문제죠? 예, 맞네요. 2017년 12월 30일 작거나 같다라고 썼는데,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2018년 1월 1일보다 작다고 해도 되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마찬가지로 너비 붙여주고 데이터 붙여주고, 장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모여있고 모델 댄싱,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장르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수를 먼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우승상금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너비만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 여기 잘 보셔야 되겠다.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평균 구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기 평균이 음악 평균이나 댄싱 평균이 소점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쉼표살을 찍든지 소점을 없애든지 해야 돼요. 여기도 소점 없애가지고 예. 그럼 잠깐 아까 우리 했던 거 여기 이상이 없네. 여기 쉼표살을 하는 바람에 쉼표살을 찍는 바람에 자동으로 소점야가 반올림 돼버렸어요. 여기에는 아까 A형 문제에는. 근데 제가 풀었던 지금 B형 문제는 우승상금을 쉼표살을 안 하고 그냥 오른쪽 맞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점 이하가 자유롭게 막 튀어나온 거야. 근데 우리 그 문제지 자체는 요 데이터가 쉼표살로 찍어준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쉼표살로 그래서 살짝 오른쪽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오른쪽 맞춤을 했더니 반올림 올림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 이 부분이 있는 대로 소점이 다 나오더라 이거지. 그럼 소점을 줄이든지 아니면 쉼표살을 하든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거 틀릴 뻔했어요. 아래 평균 300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상관없는데 댄싱 평균이나 모델 평균은 100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 평균하고 댄싱 평균 값이 소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룹 해제, 윤곽은 지워야 될 거고요. 수정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번 문제에 대해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마지막 한 글자를 1이면 2면 3이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코딩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 번도 못 봤었어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8개 중에서 각자 자리에 있는 자기 자리에 있는 거를 갖고 물어본 것 같아요. 2번이 엠넷이죠. 1번이니까 SBS고 답은 맞아요. 답은 적용이 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정의된 이름을 안 썼으니까 이름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거꾸로. 정정 보도합니다. 예. 그 다음 차트 작업. 음악 및 댄싱. 음악 댄싱. 모델은 빼고. 잠깐만. 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하나, 둘, 그 다음에 모델 빼고, 나머지 댄싱, 음악. 그래서 개최 횟수하고, 우승 상금이죠? 2개, 나머지. 2개, 나머지. 얘를 가지고, 차트. 그리고, 제4작업. 위치는 꼭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26번째, 그 다음에 굴림, 열하나, 치우기는 실감 분홍박엽지, 얘는 흰색. 그래서 차트 제목은 굴림 20 흰색 색깔. 음악 및 댄싱 장르 프로그램 현황. 그 다음에 우승상금을 보조축으로 보내주고, 얘는 꺾은 선으로. 그렇죠? 파선. 매번 하던 스타일이라서 이제는 뭐 여러분 척척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는 거야. 개체 횟수야? 개체 횟수네. 개체 횟수. 요거에 대해서 레이블 값을 위에. 그 다음에 0회부터 6회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150단위니까 얘를 150단위로 가야 되겠고, 표시 형식이 0이 아니라 빼기로 들어간 거는 회계로 가서 화폐 단위를 없애주면 빼기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이거 있잖아요. 왼쪽에 요거. 이게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몇 회씩이라고 글자를 고쳐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 몇 회씩 뭐 쓸 거 아닙니까? 하고 엔터를 치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추가를 눌러야 돼요. 이거 추가를 눌러야 항목이 하나 들어가요. 위에. 그래 여기 몇 회씩 하고 나오는 거야.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없을 때는 여기다가 써주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례명 바꾸는 거는 우승상금 100만원. 이것도 개체 횟수. 그러면 밑에 다 됐고요. 도형에 가서 최다 개체 횟수. 글자는 까만색, 가로 세로 가운데. 그리고 치우기는 흰색.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높이를 적당히 맞춰주면 안 들어가요. 두 줄이. 높여야 두 줄이 들어가요. 높여야 두 줄이죠. 근데 여기 높아 보여요? 실제로 요 점선 살짝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간, 이 눈금의 중간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우리 인쇄물대로 한다면은 도저히 두 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나? 얘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안 움직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움직이는데,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박스, 글상자 여기에는 지금 없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더블 클릭하면 안 되니까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도형 서식을 열면은 텍스트 상자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안쪽 여백을 위아래를 제가 지웠어요. 이 아래 위에를 지우면 아까보다 좀 공간을 좀만 넓힌다 하면 실제로 두 줄이 나와요. 위아래 여백을 줄여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높이세요. 야,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 보기에도 이거는 흉하잖아. 그냥 적당히 맞추세요. 적당히. 그러면 답으로 인정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요, 문제를 잘 꽈요. 그래서 요거처럼 이렇게 모양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야.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글꼴이 이 맑은 고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화면에 있는 글꼴은. 근데 문제지는 맑은 고딕이 아닐 거예요. 굴림이라는 글꼴을 쓰면 위아래가 쫙 붙어요.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은 기럭지가 길어요. 얘가 위아래가 여유 공간이 생겨서 나오는 글꼴이거든요. 근데 얘를 굴림으로 바꾸면 글자 위아래가 쫙 붙었어요. 실제로 우리 문제지도 위아래가 딱 붙어 있어요. 줄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근데 무시하고 시험을 보셔도 되고, 그런 거는 알고는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위아래 여백을 줄이거나 글꼴을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글자가 좀 많이 보일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시형 3교시 문제입니다. 하루에 3번 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험이 인원수가 많으면 5교시까지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간 단위로 하고, 혹시 장애 수첩을 갖고 계신 분은 복지카드 갖고 계신 분은 사전에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복지법에 의해서 50% 가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장애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었어요. 다리. 그러니까 손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분은 본인이 웃으시더라고. 자기는 좀 도움이 된대요. 타자도 좀 더딘데, 어떤 분은 팔이 불편해서 시간을 더 할애를 받기도 하지만, 이분은 다리가 불편한 거니까 팔하고는 상관없지만 자기는 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는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조건들이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시력자라든지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문제지를 확대 요청을 하면 2배 크기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문제를 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자 커야. 근데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글자가 안 보여 이런 분은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예.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냥 무턱대고 글자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총괄 감독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돋보기를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험장에는 돋보기를 대여를 못 하거든요. 민원 기구들이 아니니까, 단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열너비 한꺼번에 조정해 주고요.
도형이 약간은 좀 다른 문양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 2작업, 1작업 할 때 그림자를 안 넣었네요. 주책이야. 글 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네. 예, 그러면 뭐 일부 감점이 되니까. 여긴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천상 1, 2, 3번 줄이 높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도형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강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명자 들어가게끔. 이름 정의하는 거. 여기 지금 그림자를 아까 A형 문제, B형 문제는 제가 이거를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물결 도형이 아무래도 위아래가 높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 택상대 위아래 여백을 줄일까? 주책이야? 위아래는 여기인데. 그렇죠? 위아래 여백을 줄이면 아무래도 높이가 좀 줄어도 글자가 다 나와요. 그렇죠? 아까는 이게 1, 2, 3줄이 너무 높았는데 그럭저럭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결제란이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상해졌는데 결제란은 우리가 늘리면 되니까는요. 시간당 강사료. 자, 시간당 강사료를 이렇게 하래요. 수강 인원이 지금 F 5번째 셀인데 10명대 20명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는 초수 수강 인원에 따라서 10명대면 1만원, 20명대면 2만원, 30명대 같으면 3만원 이렇게 이제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인원이 5명은 없어요. 그렇죠? 열 몇 명이라는 건 있죠. 열 몇 명. 그러면 수강 인원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5명 같으면 1.5 나오잖아요. 1.5. 1.5는 2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1만원대 열로 가요. 15명 같으면 일로 가. 27명 그러면 2.7이니까 일로 가요. 그럼 2.7이라는 의미가 좀 불편하니까 책에서는 여기 int 함수를 써서 int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수강 인원이 여기서 말하는 f의 5번째 셀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int 관한 설명 드렸었죠? 는 int 값. 만약 5.5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5. 는 int 마이너스 int 마이너스 5.5 같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6. int는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값.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5.5를 넘어가면 6이니까 6을 넘어가지 않게끔 5로 와라 이거고, 마이너스 5.5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내려와야죠. 내려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여기 37명이면 37 나누기 10이니까 3.7이잖아요. 3.7이니까 int 취해서 3 된다 이거지. 그래서 몫을 구할 때 써요.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몫을 쓸 때는 피제수를 나눈 거를 int로 취해주면 그게 몫이 돼요. 나머지 구하는 거는 mod라는 함수가 있고,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운데 글자로 가야 되겠네. 글자니까 숫자가 아니라. 예. 근데 수강료는 요렇게 쉼표 스타일로 찍혀 보이는데, 쉼표 스타일로. 수강 인원이 35 이상이면 인기 강좌, 아니면 공백. 는 if 수강 인원이 F 5번째죠. 크거나 같다 35. 그러면 인기 강좌, 아니면 공백. 여기서 말하는 수강 인원은 F의 5번째 셀이다. 직접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if 수강 인원이 3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기 강좌, 아니면 공란. 그리고 컨트롤 엔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를 계산하고 자동차기 쭉 했죠. 선이 깨지니까 어떻게 했다?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같은 글자가, 같은 결과가 들어간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 결과만 들어가지 서식은 안 들어간다. 근데 자동 체결을 하면 서식을 따라간다. 어휴, 뭐야. 라운드도 쓰고, 뒤에버리도 쓰고, 앰퍼스 연산도 쓰고, 는, 라운드, 값, 자릿수. 반올림하여 정수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자릿수가 얼마로 된다? 0. 여기서 자릿수는 0이 돼야 되겠죠. 소수점 없이 나와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니까 명 붙이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이때 값에 뭐가 들어간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죠. 평균이니까. 그러면 는 라운드 t 에버레이지 전체 범위에서 수강 인원 클릭하고 컴마 분류가 체육 콤마가 0.
오? 아, 함수를 잘못 썼네. T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예. 명제를 안 썼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T 에버레이지를 이용해서 체육 강좌의 전체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값을 라운드 함수에 의해서 반올림, 그래서 소수점 이하 없이 정수로 구하고 뒤에다 명제를 앰퍼샌드로 붙였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맥시멈 함수를 이용해서 탁 계산하는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함수를 결합해서 막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문항 중에 뭐 계산 작업이 6개인데 저희 시험 볼 때는 계산 함수가 한 문항당 2개, 3개씩 들어갔었어요. 6문항이면 함수가 한 15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함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2개, 하나, 2개, 하나, 8분에는 8개. 8개만 물어보잖아요. 2개씩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 2개 물어보고 여기도 2개 물어봤으니까 총 6문항 중에서 8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15개씩 막 2개씩 3개씩 기본이 그렇게 나왔던, 옛날 얘기니까 뭐 의미가 없고요. 일단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전 시간 강좌니까 는 count if 오전 시간 중에서 오전 이거지 뭐. 오전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 중에서 여기가 강의 시간이니까 그 중에 오전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거죠. 는 count if 이 중에서 오전 3개 있네요. 그렇죠? 네, 3개. 선생님, 그 카운트 이프 쓸 때 오전은 또 글씨로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오전이라는 글자 대신에 제가 분명히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오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야간 강좌가 한 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쓸 일은 없지. 이거는 시험 문제니까 여기를 골라도 되지. 근데 실무에서는 야간인지 오전인지를 클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했는데 해필이면 이거 야간 아니야 오전이야. 그럼 오전 강좌가 3개지만 야 이거 오전이 아니고 야간으로 바뀌었어. 그럼 졸지에 문제가 야간 강좌 개수로 답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실무에서는 시험 볼 때는 마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할 수가 있지. 어차피 시험은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돼. 얘를 클릭하든 쟤를 클릭하든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클릭하는 거는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그 데이터가 바뀌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수강료가 G네요. 는 맥스 G의 5번째부터 G의 12번째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는 맥스 제가 영어로 우리말로 썼죠? 조금 전에 는 맥스 괄호 열면 알아서 영문으로 바뀝니다. 예. 그 수강료 엔터. 어차피 대문자로 바뀔 테고
그래서 이건 뭐죠? 발레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이니까 는 VLOOKUP 발레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맞죠? 수강료 찾는 거죠? 수강 인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수강 인원 다섯 번째, 수강료 여섯 번째. 엄마 0. 우리 시험은 항상 0 쓴다라는 거, VLOOKUP에서. 예. 근데 실무에서는 0을 안 쓰는 것도 많고, 안 쓰는 것도 많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한번 보실래요? 항목이 옆으로 갔죠? 아까는 항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얘는 다르잖아요. 이때는 HLOOKUP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를 여기다 쓰고 는 HLOOKUP 이 발레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인원이잖아요. 그럼 5.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VLOOKUP은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버티컬, 세로라는 뜻이고 버티컬. HLOOKUP은 허리젠탈, 가로라는 뜻으로 수평. 데이터가 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HLOOKUP을 쓸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특성상 세로니까. 근데 이제 컴말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는 가로로 돼 있기도 하고 세로로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데이터를 주어지니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럼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작업을 안 한단 말이야. 컴말에서는. DIT라는 자격증도 입력된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입력은 안 해요. 물론 컴말 자격증에도 입력하는 과정이 있어요. 5점.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그 5점을 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느니 안 하겠다. 나머지 95점을 공략하겠다. 한 60개, 70개를 입력해요. 그리고 5점 줘. 그리고는 다 어차피 데이터를 제공해 주니까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사하고 붙일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마무리 지은 것 같고,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야죠.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G 다섯 번째네. 그러면 는 달러 G의 다섯 번째가 크거나 같아 15만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데이터 조건부 서식 스택 규칙 수식에 가서 수강료 자리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15만원. 이때 파란색으로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이때 15만원이라고 해서 컴마를 찍어놨어요. 중간에. 여기다 컴마를 찍지 마세요. 이렇게. 컴마 찍지 마세요. 예. 명시할 때는 컴마를 찍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찍어서 명시를 해주지만 조건식을 입력할 때는 그냥 단순한 숫자값만 입력한다. 목표값 찾기. 얘를 복사해서 너비 붙이기. 그리고 여기다가 병합을 하고 글자를 쓰고. 여기는 수강료의 평균이니까
수식에 가서 평균을 클릭하고 수강료를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는 에버레이지 범위 정해도 되고. 그래서 테두리선은 그려줘야 되고요.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고 테두리선 넣어주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11만 4천원이 되려면 11만 4천원이 되려면 발레 거를 얼마로 바꾸느냐 이 얘기네. 그러면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곳이 지금 수식이 들어있고 에버레이지. 이때 얘가 11만 4천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거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발레 금액이 얼마나 변할 거냐? 11만 2천원이 되니까 11만 4천원이 되네요. 아까 11만원이었는데 11만원인데 1,000원 오르니까 여기에 조금 몇백원 바뀌는 것 같아요. 평균이.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수강료 음악 분류가 음악 분류가 음악 이거나 수강 인원이 35 이상 그거나 갖다 35 음악 이거나 35 이상이거나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걸었죠. 이때 강좌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네 가지만 출력해라.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에다 놓고 실제로 이 아래줄에 있는 데이터 때문에 클릭하고 고급 필터를 못 거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그냥 클릭하고 고급 필터 걸면 한꺼번에 잡힙니다. 근데 지금은 천상 정해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 범위는 복사되는 항목들은 확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제로 우리가 몰라요. 정답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 정답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공되어 있는 걸 보면 좋은데 제공을 안 해주니까 몰라요. 왜냐면 결과치가 없죠. 출력 결과가 없잖아요. 아까 계산 작업한 것도 출력 결과는 없어요. 계산 작업도 출력 결과 없죠. 대신에 이제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여기에 차트 얘는 이제 결과값이 보이는 거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계산을 해야 되고 많이 연습을 해야 정확히 답을 만드는 거고. 네. 다시 원 데이터. 이 정답을 보시면 이게 정답 파일인데 정답 파일은 이 높이가 낮지 않고 약간 높여놨어요. 널널하게 좀 높여놨거든요. 높이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얘도 원래 정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자, 여유있게 높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유있게 높였는데 문제는 얘를 복사해서 이 작업에 갈 때는 안 붙어서 갔잖아. 높이를 안 붙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붙여넣기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높이를 좀 이렇게 널널하게 좀 이렇게 놓으면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복사를 하고 붙였으면 이 작업도 그렇게 널널하게 위아래 여백이 있고 붙겠죠. 나중에 하는 거는 위험하다. 처음부터 하고 가라. 생각해 보세요. 얘를 복사했는데 이렇게 안 붙지. 높이가 달라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붙이는 건 여러분 마음이라 그랬어요? 붙이는 건 마음이에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줄 간격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높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너비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게 이렇게 해서 샵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보여야 되고. 예, 그 월수금을 쓸 때 월수금을 띄어쓰기 하는 건지 월 컴마 한 칸 띄고 수 컴마 한 칸 띄고 금 이게 아니라 월 컴마 수 컴마 금 이거잖아요.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분류 같은 경우는 어때? 분류 공간이 좁잖아요. 좁잖아. 글자가 별로 좁은 게 글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좀 널널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놓주시면 되지. 예. 여기는 수강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숫자가 긴 숫자가 있어서 컴마 스타일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굵게 나왔잖아. 조건 부서지게 해서. 그 너비를 많이 차지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데이터가 보여야지. 이게 보이면 좀 더 넓혀도 돼요. 지금 넓히면 안 되죠. 넓혔으면 복사해서 여기다가 너비를 다시 해주셔야지. 그거는 붙이기 전에 작업을 해서 붙여야지. 붙이고 나서 원 데이터를 다시 고쳐버리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지시사항에 위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야 뭐 내 맘이지. 복사를 해서 붙이던 뭐 새로 그리던 간에 그 내 맘이지. 자,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너비 붙이고 그냥 붙이고. 여기는 분류를 기준으로 체육, 음악, 공예 내림차순이네요. 뭐 내림차순.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그룹한 항목은 분류가 되겠고요. 당연히 분류. 그리고 강좌명예 개수.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수강인원의 평균. 이때 새로운 값도로 대치를 빼고 하게. 특별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그렇죠? 얘네들을 자릿수를 줄여야 되겠죠. 안 주나요? 쉼표 스타일로 가면 안 되는데. 얘네를 천상 여기를 0.0으로 고쳐야 되겠네. 0.00으로 0으로 고쳐야 되겠네. 이 고쳐야 되겠네. 요런 묘한 것 때문에 애를 매기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안 됐지? 자릿수를 줄여. 여기는 되는데 아까는 왜 안 됐지? 지금은 되죠. 지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평균을 컨트롤 1번 눌러서 0.0 0하고 0으로 바꾼 거예요. 0명으로. 원래 데이터에 명자 붙였죠? 얘는 G/ 표준 명을 붙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명을 어떻게 붙였을 거예요, 제가요? 0에다 놓고 0명으로 바꿨겠죠. 0명. 그 소점 이하가 없이 반올림 되는 거죠. G/ 표준은 뭐야? 소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평균을 계산하면 얘는 0이니까 G/ 표준도 아니고 샵도 아니고 0이니까는 소점 없이 바로 반올림 돼서 착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원 데이터를 편성을 할 때 그냥 있는 대로 편성한 것 뿐이죠.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 거지. 체육 및 공예 강좌에 대해서 강좌명이 체육, 공예, 음악 빼고 체육, 공예, 체육, 음악 빼고 공예. 그리고 수강료하고 수강인원 하나 둘 셋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하나 건너뛰고 하나 삽입. 그 다음에 제4 작업. 그리고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사례 26번,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질감, 서식에 가서 도형체육의 질감을 분홍박엽지 차트 영역 안에 있는 실제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차트가 실제 보이는 영역은 흰색.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20포인트 굵게 흰색으로 차트 제목을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육 및 공예 강좌 수강 현황, 수강 한 칸 띄고 현황. 수강인원 안 보이네. 그럼 수강인원 영역을 클릭해서 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수강인원 더블 클릭해서 뭐로? 보조축으로. (0에서부터) 35만까지 가고 여기는 0명에서부터 10명 단위씩 갔네. 10명 단위씩. 얘는 두 단위를 5시 안에 10로 고쳐야 되겠죠. 0명,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예. 그리고 눈금선 사일에 가서 파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퀼트나무 클릭 레이블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범례명 바꾸는 거죠.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 수강료, 수강료 편집에 들어가서 수강료 가로 열고 원. 수강 인원은 두 줄에 한 줄 되는 거니까 맞고요. 예. 모양새가 맞나?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있는 도형에 가서 노란 조절점을 최대 수강료. 이것도 흰색, 글꼴은 검정, 가로 세로 가운데. 이때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두 줄로 나오잖아. 한 줄이던 애가 안 보였던 애가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니까 두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맑은 고데기 한 줄을 썼을 때는 잘 모르는데 두 줄 쓰면 위아래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줄 간격이 있는 애. 그러니까 글자가 좀 길게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윈도우 7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때 맑은 고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맑은 고딕이 참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는 맑은 고딕이 안 이뻐요. 근데 이제 LCD, LED 화면으로 가면서 맑은 고딕이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글자 틀린 거는 고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글꼴들도 많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 뭐 엑셀, MS 워드나 아래한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글꼴을 많이 따지는데 엑셀에서는 글자 크기를 잘 조절해서 아래한글은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입니다. 기본이 10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교과서 글자, 고등학생들 교과서 글자 1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엑셀은 11포인트니까 좀 더 커요. 눈에 가독성이 있거든요. 예. 실제 시험장에 가면 요 문제지가 10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글자가. 예. 글자 큰 거는 아니에요. 10포인트가 솔직히. 글자 크지는 않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 풀었네요. 네, 다 풀어봤어요. 오늘도 빨리 수업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렸던 그 인쇄물은 여러분 댁에서 한 번씩 더 보습하시고, 시험 보시고, 이번에 시험 안 보시고 다음에 보실 분들은요, 다음에 또 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보시면 되고, 알려는 드릴게요. ITQ라고 하는 자격증이 엑셀로 보셔도 되고 한셀로 보셔도 돼요. 한컴에서 나온 엑셀이 한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99%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시험 일정은 제 자격증 캘린더에 가면 제가 올려놨는데 매달 시험 보는 거 있으니까 뭐 오늘 일정에는 뭐 ICDL이라는 자격증 시험 합격 공고가 나고 코스 자격증 시험 접수하는 기간이고 뭐 그 다음에 뭐 GTQ 접수 기간이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생산선문부 KP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시험 종류가 많아요. 물론 저처럼 강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고 여러분들은 실제 업무에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근데 뭐 전산회계 이 회계 직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파워포인트는 의미가 없지. 파워포인트 의미가 없지.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글 문서 작성은 해보셔야 돼요. 한글 문서 작성. 근데 뭐 아래 한글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해보셨죠. 그냥 글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글 쓰는 건 어려운데, 뭐,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해라. 그럼 뭐 그런 양식을 줄 테고, 그럼 양식에 맞춰서 글자만 써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분명히 늘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제 62번에 올라갈 텐데요. 사실 오늘 전 종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좌를 여기서 빼요. 공방에서 다 빼가지고 공방 2로 넘길 겁니다. 종강되는 강좌는 공방 2로 다 넘어가요. 근데 공방은 날짜별로 올라갔잖아요. 날짜별로. 근데 공방 2는 과정별로 올라가니까 쭉 묶음으로 나올 거라. 쭉 묶음으로 나올 테니까 1일차, 2일차에서 오늘 12일차까지 쭉 묶음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강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좀 여유 되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업한 것까지 제가 다 그대로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